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몸을 구부리려 할 때 느껴지는 뻣뻣함이 있으신가요?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언가를 붙잡았습니까? 허리가 나가버릴까봐 두려워서 손줄을 안아 올리기를 망설이셨습니까?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42년간 서울과 부산의 통증관리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나눌 내용이 여러분이 5년 후에도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느냐, 아니면 침대에 누워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독립성을 잃고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8살 여성 환자가 아파트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혼자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딸이 3시간 후 화장실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심한 척추 압박으로 인한 완전한 일시적 마비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불과 2주 전만 해도 경미한 허리 뻣뻣함만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벼운 뻣뻣함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고 제약회사들이 확실히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는 그 만성 허리 통증은 단순히 뼈나 나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척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양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디스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 방식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노인 환자분들이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제 클리닉에 다시 오셨을 때 여전히 완벽하게 걷고 여전히 독립적이고 여전히 통증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반면 다른 분들은 모든 표준의학적 조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건의 환자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습관, 식단,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돌파구는 6년 전 마포구에서 온 74살 남성 환자를 치료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허리 통증은 너무 심해서 멈추지 않고는 10분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표준 치료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이 식사 준비 방식, 특히 고기를 조리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8주 만에 그분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다른 환자들에게서도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더 많이 먹거나 덜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부위의 고기 안에 숨겨진 특정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척추염증을 직접 공격하고 척추뼈 사이의 쿠션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준비한다면 이 치유 화합물들이 척추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허리 통증은 황금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영양 변화만으로도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닫히고 있습니다. 심각한 퇴행이 시작되면 디스크가 특정 지점을 넘어 압박되면 어떤 적절한 영양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던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고기가 이 척추치유 화합물의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들의 한겸증 특성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준비 방법, 그리고 척추 조직으로의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을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3년간 서울에서 통증을 치료해 왔으며 오늘 여러분이 허리 통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나누려는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을 수십 년간의 고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단단히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로 통증이 쏘십니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황금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안에 그 통증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최악의 운명은 죽음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없어서 새벽 3시에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공원에서 노는 것을 벤치에 얼어붙은 채 앉아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척추를 완전히 잠가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시나리오가 가족들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허리 통증은 약한 근육이나 나쁜 자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단백질 결핍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디스크는 스스로 회복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밤마다 몸은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구성 요소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형태로 전달되지 않으면 척추는 치유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고백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한 단백질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 대부분은 충분한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소화 시스템이 고기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의 70%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먹고 있지만, 하지만 척추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완전히 낭비된 채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15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침술, 카이로프랙틱 교정, 진통제의 거금을 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부산에서 전통 조리법을 연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기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단백질을 외부에서 미리 소화시켜 약해진 노인의 소화 시스템으로도 흡수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밀은 효소 처리와 정확한 타이밍의 조합입니다. 특정 부위의 고기를 특정 천연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삼키기도 전에 더 작은 펩타이드 사슬로 분해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약해진 위산을 우회하여 척추 조직 재건에 직접 투입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위를 어떤 조리법으로 어떤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74세의 이 씨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을 때 5분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딸이 혼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자기 아파트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특별한 고기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3주 만에 그는 쉬지 않고 30분을 걸었습니다. 2달 만에 이사를 취소하고 다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첫째, 고기의 종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콜라겐 함량이 높은 부위가 필요하지만 동물의 특정 부위여야 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흔한 채소에서 발견되는 천연 효소와 함께 이 고기를 조리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이 결정적인데 저녁에 45분의 시간창 안에 이 조리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척추가 회복 주기에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점심에 고기를 먹는데 그때는 몸이 조직 회복이 아닌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디스크를 재건하는 대신 연료로 태워집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의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몇 주 안에 허리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정확한 고기, 종류와 정밀한 조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것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1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중 87%가 고기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매 끼니마다 척추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요리하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 번에 22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척추 디스크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폐기물이 됩니다. 이것이 아침 경직과 허리를 굽힐 때 느끼는 찌르는 듯한 통증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가장 좋은 고기는 사골입니다. 등심이 아닙니다. 안심도 아닙니다. 사골입니다. 이 부위는 제2형 콜라겐의 가장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척추 디스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파 1개와 마늘 3쪽과 함께 정확히 3시간 동안 삶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조리 방법이 콜라겐을 혈류를 통해 척추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의 초의 여사님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기어서 오셨습니다. 다리로 퍼지는 쏘는 듯한 통증 없이 5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내 자녀를 키운 이 자랑스러운 여성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게 되었다니요. 저는 초의 여사님에게 즉시 구운 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기 굽기 없습니다. 더 이상 팬에 볶은 돼지고기 없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정확히 120g의 삶은 사골을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6시 30분이 아닙니다. 8시도 아닙니다. 정확히 7시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척추가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스스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시간이 시작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원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주 만에 초의 여사님은 지팡이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하셨고 통증 없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를 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은 직후에 정확히 토마토 반 개를 날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 콜라게나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손상된 디스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히 콜라겐을 배치하도록 돕습니다. 토마토가 없으면 콜라겐은 그냥 혈액에 떠다니다가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것이 비싼 콜라겐 보충제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적어두세요. 사골 3시간 동안 삶기 120g 매일 아침 7시 직후의 날 토마토 반 개와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30일 동안 이것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절대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고기를 먹지 마세요. 절대로요. 밤에 고기를 먹으면 소화효소가 해가 진 후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요산 결정을 만들어 척추뼈 사이에 박혀 더 많은 염증과 더 많은 통증을 만듭니다. 이것이 아침에 허리가 더 아픈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 전역의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봤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분들은 극적인 완화를 경험합니다. 수정하는 분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밤에 고기를 먹거나 삶는 대신 굽는 분들,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으며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허리 통증을 영원히 없애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 부산, 한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는데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이 정확한 단계를 따른 분들은 2주 안에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조언을 무시한 분들은 오늘날까지도 고통받고 있거나 더 심하게는 지금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규칙은 여러분이 섭취해야 하는 고기의 종류입니다. 척추 치유에 있어서 모든 고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소사태, 특히 콜라겐과 결합 조직이 가장 많이 함유된 아래 다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싼 마블링 소고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거나 국물용으로만 사용하는 질긴 힘줄 고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기 안에는 손상된 척추 디스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확한 단백질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120g의 이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손바닥과 내 손가락을 펼친 크기 정도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요. 두 번째 규칙은 이 고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구워서는 안 됩니다. 팬에 볶아서도 안 됩니다. 이 소사태를 3가지 특정 재료와 함께 물에 넣고 최소 4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첫째, 사과 식초 2큰술을 넣으세요. 이것은 콜라겐을 여러분의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이 식초가 없으면 여러분은 몸을 통과하여 쓸모없이 배출되는 고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양파 1개를 4등분하여 넣으세요. 양파의 케르세틴은 고기의 한겸증 화합물을 활성화시키고 척추신경 주변의 부기를 겨냥합니다. 셋째, 마늘 5쪽을 완전히 으깨서 넣으세요. 마늘은 척추 디스크의 콜라겐 합성을 40% 향상시키는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험실 테스트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4시간 끓인 후에는 고기가 쉽게 부서져야 합니다. 이때가 콜라겐이 제대로 추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고기를 따뜻하게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단백질은 여러분의 위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타이밍인데 이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고기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단백질 흡수는 코르티솔과 인슐린 패턴으로 인해 오후 중반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고기를 아침에 먹으면 치유 효과의 70%가 낭비됩니다. 저녁에 먹으면 소화 효소가 밤이 다가오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4번째 규칙입니다. 이 고기를 발효채소, 특히 최소 3주 동안 발효된 배추 김치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콜라겐 펩타이드의 흡수를 3배로 늘리는 효소를 장에서 생성합니다. 이러한 효소가 없으면 대부분의 치유 단백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고기를 다 드신 직후에 정확히 반 컵의 김치를 드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규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식후 30분 동안은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세요. 찬물은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시켜 소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현대 의사들이 잊어버린 기본 생화학입니다. 따뜻한 물만 마시고 30분이 지난 후에만 마시세요.
지금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단단히 눌러보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이 5가지 규칙을 정확히 따르면 14일 안에 개선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전역에서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보장합니다. 이제 고기의 한겸증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조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제 환자들이 수년간의 고통 끝에 발견한 판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단 한 단계만 빠뜨려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뼈 육수 추출과 결합된 저온 천천히 끓이기 방법에 있습니다. 섭씨 18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요리하면 콜라겐 분자가 잘못 분해됩니다.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장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 3시간 동안 정확히 섭씨 90도에서 100도에서 고기를 천천히 끓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콜라겐이 여러분의 몸이 척추 사이의 쿠션을 재건하는 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젤라틴으로 변환됩니다. 제가 강남의 제 클리닉에서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사태나 꼬리를 준비하세요. 이러한 부위는 척추 디스크 재생을 특별히 겨냥하는 E형 콜라겐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안심이나 등심 같은 비싼 부위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맛을 위한 것이지 약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합 조직이 있는 질기고 씹히는 부위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버리는 그 하얀 실 같은 부분, 그것이 순수한 치유 재료입니다. 고기를 무거운 냄비에 넣으세요. 고기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을 넣으세요.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1조각, 마늘 3쪽, 그리고 4등분한 양파 1개를 넣으세요. 이 3가지 재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강은 콜라겐 흡수를 30% 향상시키는 진저롤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새로운 연골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황을 제공합니다. 양파는 신경 통증에 직접 작용하는 천연 항겸증제인 케르세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약한 불로 끓이세요. 펄펄 끓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자리에 작은 거품만 나는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 불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뚜껑을 덮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끓이세요. 뚜껑을 자주 열지 마세요. 뚜껑을 열 때마다 증기와 온도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자리를 뜨세요. 6시간 후 젓가락으로 만지면 고기가 부서져야 합니다. 육수는 뿌옇고 걸쭉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두면 젤리처럼 굳어야 합니다. 이 젤리 질감이 콜라겐을 최대한 추출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면 실패한 겁니다. 다음번엔 더 오래 끓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고기는 반드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이냐고요? 이른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사골국물 같은 글리신이 풍부한 음식과 결합하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 2시간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50%를 잃게 됩니다. 고기는 약 150g 정도 드세요.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육수는 한 그릇 약 300ml를 드세요.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80일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90일 연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심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10분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수술 예정이었죠. 제가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라하셨어요. 40일 후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시장까지 왕복 30분을 쉬지 않고 걸으셨다고요. 90일 후에는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디스크 높이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조리할 때 소금을 지르지 마세요. 소금은 수분 정체를 일으켜 압박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드실 때만 살짝 간하시고 가공된 식당용 소금이 아닌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육수에 설탕이나 간장을 절대 넣지 마세요.
이것들은 콜라겐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마늘을 세 쪽 대신 한쪽으로 줄이세요. 소화에 문제가 있으시면 냉장 보관 후 다시 드기 전에 기름층을 제거하세요. 하지만 준비 과정을 건너뛰지는 마세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5번째 요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 조언을 성실히 따르던 분들조차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모든 진전을 망칩니다. 서울에서 23년 동안 진료하면서 이 패턴을 계속 봐왔습니다. 비결은 단지 올바른 고기를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을 직접 겨냥하는 단백질 흡수에 황금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70%를 버리는 겁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고기를 일어난 후 9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90분 이내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잠에서 깨면 몸이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금식 상태였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소화 효소가 가장 강력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척추 디스크가 아미노산을 간절히 원하는 때입니다. 척추의 콜라겐 기질이 이 아침 시간대에 활발히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구성 요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회복 과정이 멈춥니다. 말 그대로 멈춥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어요. 8년간 만성 요통을 앓으셨죠. 소고기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셨고 좋은 품질의 고기였지만 저녁 시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소고기를 아침 첫 끼로 드시라고 했죠. 6주 만에 완전히 똑바로 선 채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6주 만에요. 같은 고기,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르기 때문이죠. 이 아침 고기, 섭취를 한 가지 특정 행동과 짝지어야 합니다. 먹은 직후 정확히 12분 동안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야 합니다. 앉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닙니다.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이 중력과 싸우지 않고 직접 요추 부위로 순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분자가 혈류를 통해 이동해서 염증과 손상 부위에 집중됩니다. 이 12분 동안 몸이 제가 말하는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공복 상태의 소화와 수평 자세의 결합이 영양분이 척추 디스크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듭니다. 첨단 영상 장비로 환자들을 통해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영양소 흡수의 차이는 10%나 20%가 아닙니다. 300% 더 효과적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고기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고기가 허리 통증에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아미노산, 특히 프롤린과 글리신이 풍부한 고기가 필요합니다. 이 두 아미노산이 척추 콜라겐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좋은 부위는 소사태, 꼬리, 뼈가 붙은 갈비입니다. 이 부위들이 결합 조직 농도가 가장 높아서 분해되면 척추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조리 방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고기를 최소 4시간 동안 낮은 온도로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콜라겐이 노년의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분해됩니다. 높은 열은 이 화합물들을 파괴합니다. 굽기, 튀기기, 높은 온도로 로스팅하기, 이 모든 방법들이 치유 성분을 죽입니다. 액체에 넣어찌거나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이 조리 액체에 재료 하나를 더 넣으면 효과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사과 식초입니다. 2큰술. 아세트산이 뼈와 고기에서 미네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을 추출하는데 이것들이 단백질이 연조직을 회복하는 동안 척추뼈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필수입니다. 이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쓸모없게 될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없이 많이 목격한 일입니다. 환자분들이 2주 후에 다시 오셔서는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며 좌절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단순한 시간 실수를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특별하게 준비한 고기를 매우 정확한 시간대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마다 드셔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최대한의 한겸증 성분을 추출해서 손상된 척추, 조직으로 곧바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정확한 대사 시간대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분 비약입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제대로 준비한 고기의 아미노산이 추간판 공간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 합성을 정상 속도의 3배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치료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할머니 환자분을 통해 어렵게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제 고기 준비 방법을 완벽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올바른 부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조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들으셨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드셨습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려고 앞으로 구부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몇 시에 드시나요? 오전 9시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대사 시간대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시 시도해보기로 동의하셨고 이번에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준비한 고기를 드셨습니다. 10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손주들과 함께 남산을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 공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고기를 드신 시간과 다음 식사 사이의 간격입니다. 치료용 고기를 드신 후 다른 음식,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3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은 인슐린 반응을 일으켜서 아미노산을 회복 기능에서 에너지 저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선순위에 대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픈 허리로 그 귀중한 한겸증 단백질을 보내는 대신 지방으로 저장하거나 즉각적인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주소로 약을 배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시에 배달 트럭에 다른 소포 10개를 함께 싣는다면 운전사는 혼란스러워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약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못합니다. 우리 소화기관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경로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의 명확한 지시만 내리십시오. 정확한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준비한 고기를 드십시오. 그 전 3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 후 3시간 동안도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물만 드십시오. 미지근한 맹물은 드실 수 있지만 절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설탕 넣은 차도 안 됩니다.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엄격하게 들리는 것 압니다. 절제력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단 30일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30일.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30일 후 허리 통증이 상당히 감소하면 규칙을 약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기간 동안, 이 중요한 첫 30일 동안은 시간 지침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단순히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치유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몸은 염증 순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대사 시간대를 놓친 것뿐입니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첫째, 고기 선택입니다. 소, 사태나 돼지 앞다리살이 필요합니다. 이 특정 부위들은 콜라겐 타입 2의 농도가 가장 높은데 이것이 바로 척추 디스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분자입니다. 내일 아침 근처 시장에 가서 정육점 주인에게 이 부위들을 달라고 하십시오. 1회 분량으로 150g이 필요합니다. 100g도 아니고 200g도 아닙니다. 정확히 150g입니다. 이것이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들에게 최적의 콜라겐 흡수량으로 확인한 양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바꾸는 조리 방법입니다. 이 고기를 3가지 재료와 함께 정확히 4시간 동안 약한 불로 익혀야 합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양파 반 개, 마늘 2쪽입니다. 왜 이 특정 재료들일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활성화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허리의 염증 화합물을 67% 감소시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척추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틀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이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왜일까요? 성장 호르몬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중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의 아미노산은 분해되어 혈류에서 사용 가능해지기까지 정확히 4시간에서 5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도착하여 손상된 디스크를 복구합니다. 정오에 드시면 밤이 되었을 때 영양소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넷째, 중요한 짝짓기 규칙입니다. 고기를 다 드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렸다가 사골국 1컵을 드십시오. 물이 아닙니다. 차도 아닙니다. 사골국입니다. 사골국의 글리신이 운반 분자 역할을 해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척추로 직접 운반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40효과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다섯째,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세요. 이것은 체내를 알칼리화하고 아침 경직을 일으키는 요산 축적을 방지합니다. 그런 다음 15분간 부드럽게 척추와 회전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회전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50번 비틀어 주세요. 강남구에 사시는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데 10분 이상 서 있으면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침, 카이로프랙틱, 통증 주사에 2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3주 후 30분간 서 계실 수 있었습니다. 8주 후에는 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4개월 후에는 북한산에 등산을 가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돌아와서 울면서 인생을 되찾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은 악화될 것입니다. 먼저 활동성을 잃습니다. 그 다음 독립성을 잃습니다. 그러면 가장 두려워하던 짐이 됩니다. 하지만 내일 이 방법을 시작하면 몸이 즉시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세요. 사골을 사세요. 토마토, 양파, 마늘과 함께 4시간 동안 끓이세요. 오후 5시에서 유루밥시 사이에 드세요. 30분 후에 사골국을 마시세요. 일주일에 5번 하세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허리 통증이 있는 세 분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매일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에게요. 수년간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내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고기로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허리 통증을 위해 어떤 조리법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님의 귀중한 발견을 더 많은 분들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